그리고 이번 분기에 제가 인제 가장 좀 유의 깊게 본 부분이 이 벡터 검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보이즈 AI라는 그 벡터 검색 기업을 인수했던 거를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얘네를 인수해 가지고 벡터 검색을 인제 그 네이티브 이제 그 몽고DB 플랫폼에 좀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번 분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위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한번 저는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검색이 왜 중요하냐? 벡터 검색은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 중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출력하고 검색 결과로 내보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걸 임베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검색할 때 관련도 높은 정보값이 출력될 확률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에서는 허위 정보가 출력되는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고 결과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 기능이 이제 벡터 검색이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AI 개발할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BAS 서비스를 이제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MDB도 마찬가지로 AI 핵심 DB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벡터 검색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MDB 같은 경우에는 보이즈 AI 기술을 통합해가지고 두 가지 신규 벡터 검색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AI 앱의 검색 정확도하고 속도를 개선해서 AI 추론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실 게, M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도입된 전용 서치 노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검색 엔진하고 원래 이제 원래 DB하고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데이터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장점이냐? 전체 이제 어, DB하고 검색 노드하고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산을 할 때 기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DB에 걸리는 부하고 그다음에 이 검색을 할 때 걸리는 부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케일을 늘려가더라도 이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MDB하고 비슷하게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벡터 검색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AI 벡터 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벡터하고 그다음에 DB에 부여된 속성값 이거를 같이 검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도 검색, 그다음에 검색 시 정확도 목표를 지정하는 것 같은 이런 세밀한 제어도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MDB가 통합형 모델인 거하고 이제 동등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하고 MDB의 차이는 DB 엔진 내에서 벡터 검색이 수행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벡터 연산을 할 때는 DB 자원을 함께 소모해가지고 성능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고성능 인프라 최적화를 제공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 트랜잭션 부하하고 그다음에 이 벡터 검색 부하고를 별도로 처리하는 거하고는 이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DB잖아요. 그래서 관계형 DB의 이제 한계가
그 샤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샤딩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손쉽게 그 독립적인 노드를 증설하는 게 관계형 DB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그 별도 구조에서 벡터 검색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DB 자원을 함께 소모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거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라클 자체의 BM을 완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AI의 필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벡터 검색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합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연계형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번치하고 분리된 검색 전용 엔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이 전용 엔진하고 그 연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출하는데 네트워크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가 구성 및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지연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포스트그레시컬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계형 DB 진영에서 이제 AI 개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제 오픈소스 DB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네도 PG 벡터라는 그 확장을 통해 가지고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벡터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그 DBA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관계형 DB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도 관계형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벡터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제 하나로 통합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MDB 벡터 검색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우선 검색 품질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M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검색 정확도와 속도 균형을 개발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을 통해 가지고 검색 품질 수준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도 이제 그 쿼리에서 정확도 퍼센트를 지정해가지고 탐색 횟수를 간접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레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매개 관수 정도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밀 제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B 같은 경우에는 검색 품질 면에서 굉장히 높은 관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유연한 튜닝도 모두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경쟁 우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MDB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서치 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메인 DB하고 자원 경쟁 없이 빠른 검색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전용 프로세스하고 이제 전체 DB하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대규모 동시 검색을 할 때는 MDB처럼 완전한 물리 격리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응답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원래 이제 그 검색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차이가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검색을 이제 엄청 많이 돌려야 되는, 병렬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AI 추론이나 AI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백만 단위로 이런 어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검색을 계속 해 가지고 이제 그 심층 리서치 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옆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할 수 있는가 관점에서 보면은 인제 MDB를 활용하면은 인제 원래 10 분, 20분 걸리던 게 2 분, 3분 만에 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제 모두가 그 MDB를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응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그런 점에서 MDB가 이제 벡터 서치를 할 때 엄청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라클 보다도 인제 좀 더 미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나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응답 시간 측면에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개발자 편의성 측면에서 보시면은 MDB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제 어떤 명령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즉시 벡터 검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MDB 자체가 철학의 개발자 중심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기 쉽게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런 AI 개발 도구하고 전체 플랫폼하고의 그런 밀착된 그런 부분은 이제 개발자들이 MDB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오라클이나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런 관계형 DB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 주도 통합의 좀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B 벡터 검색은 제 개발 편의성 측면에서는 학습 곡선이 낮고 그다음에 다양한 도구하고 결합이 쉽고 그다음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성 측면에서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복잡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이제 별도 솔루션을 두면은 이제 두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제어나 로깅, 암호화 설정 같은 거를 각각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다 보면은 그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고 이건 이제 통합형 벡터 검색을 운영하는 오라클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만 스노우플레이크나 이제 포스트그레스QL, 마이스QL 같이 이제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그런 DBS 같은 경우에는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MDB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선스나 아니면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크레딧 요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라클도 이제 부가 요금이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한 번만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과금을 받으면 된다라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검색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MDB의 장점이었고 이런 벡터 검색이 AI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를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MDB가 왜 AI 시대에서 이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